네, 상식과 법치, 공정,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이 세 가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다. 주장하는 분이 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도 표적 감사이자 위법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죽음 같은 공포와 같다. 이렇게 말하면서 눈물도 보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얘기입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봅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9월 8일 날 또 기자회견을 하셨는데요. 그 이후에는 추석 연휴였습니다.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네, 연휴 직전에 감사원 감사기간이 재연장하겠다는 발표가 네. 나서 여러 가지로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 동네 걷기를 하면서 마음을 좀 다스리려고 했고요. 네. 또 관련 법률 검토와 문제점 검토하는 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 국민들을 위해 일하시는 분들 또 국민들을 위해 힘을 가진 사람들을 감시해야 될 두 부처인데 이번 감사원의 이번 감사는 직권 남용도 있고 법을 어기는 것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이유입니까? 먼저 이번에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난 이후에 정권 차원에서 물러나라는 사퇴 압박이 공개적으로 많았습니다. 비공개적도 많았고요. 네. 그리고는 느닷없이 감사원에서 아무 예고도 없이 갑자기 이례적으로 권익위 감사 특별 감사를 하겠다면서 들이닥쳤고 그 네. 사유는 권익위원장의 묵과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라면서 네. 표적 감사를 공개적으로 천명하면서 감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저뿐만 아니라 우리 권익위 부위원장들에 대한 또 압박 감사도 많이 진행이 돼서 결국은 한 분께서 사퇴를 하셨습니다. 예. 네, 환경부 블랙리스트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은 네네. 이런 그 감사를 통해서 압박을 해서 사퇴를 한 경우에 이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네. 대법원이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과정에서 명시적으로 사퇴하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또 관련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그것은 직권남용죄를 면하지 못한다라는 이런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기 때문에 네. 이번 권익위 감사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판결에 비교해 볼 때도 거의 판박이와 같이 유사한 사안으로 명백한 불법 감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환경부 때와 김은경 환경부 장관 때와 비슷하다. 거의 같다라고 한다면 법적 대응을 이제 그렇게 하실 건가요?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지금 현재 민주당으로부터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에 대해서 직권남용과 협박죄로 공수처에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예. 권익위에서도 그동안 쌓인 증거들을 종합을 해서 별도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네,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 정치적인 의도로 볼 수 없다. 뭐 엄격하게 현 정부 다른 부처도 감사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감사지 이게 뭐 특별감사가 특별한 의도는 없다 이렇게 감사원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할 거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퇴 압박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더라도 또 관련 증거가 없더라도 네네. 감사를 통한 압박이 사표를 내기에 이르려면 직권남용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고요. 그리고 이미 처음부터 권익위원장을 표적으로 감사를 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감사원발 자료들이 증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실제로 이 표적 감사라는 부분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감사원이 이제 와서 권익위원장 표적 감사가 아니라 다른 뭐 전반적인 청탁금지법 위반 뭐 이런 걸로 감사를 한다 하더라도 그 사유는 전혀 이미 벌어진 직권남용 그 부위원장의 사태로 인해서 생긴 그거를 뒤엎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또 청탁금지법 관련 사안은 2년치를 탈탈 털어서 한 건이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나온 겁니다. 34,000원. 네. 유력 언론사의 편집국장과 신임 인사차 가진 그런 이제 오찬 자리였는데요. 네.
금액도 3만 4천 원이고 뭐 술자리나 이런 것도 전혀 아니었고 네. 그냥 그 의례적인 이런 인사차하는 그런 자리라 네. 통상 뭐 취재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형식의 자리이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는 사례고요. 예. 또 윤석열 검찰청 특검팀장 당시에 네네. 기자들과 또 사건 관련 판사와 저녁 접대 자리, 출과 음식의 접대 자리, 뭐 금액은 3만 4천 원이 아니라 뭐 네. 그 이상으로 추정이 됩니다만 이런 건도 이미 경찰에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수사 종료한 그런 사안들도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 건을 청탁금지법 위반 감사를 하기 위해서 기간 연장했다고 주장하는데 아무런 설득력이 없고요. 오히려 또 이 사건 관련해서는 이미 감사원 조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네. 관련 직원들이나 관련 증거들이 모두 제출 완료됐고 최종 확인서까지 작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유로 감사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아무런 설득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인터뷰 기자회견 때도 좀 많이 목이 메이셨는데요. 물 한 모금 드시고 천천히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사실은 기자회견 하시면서 직원들 얘기를 할 때 눈물을 보이셨어요. 그런데 지금 감사원에서는 뭐 내부 직원들의 제보가 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그 근거로 조금 더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감사원이 또 문자도 돌리고 했으니까요. 이걸 어떻게 파악해야 할까요? 네, 감사원발 기사로 권익위의 고위 관계자가 제보를 했다. 이렇게 이제 많은 보도가 되어서 네. 일단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위원장님, 그 직원,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는 이제 국민권익위원장 정권 바뀌었으니까 내려오라라는 의도로 나는 보인다. 그런 의도다라고 하셨다가 지금은 직원들, 수행 비서 이런 분들을 향해서 감사가 이제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좀 감사의 방향이 바뀐 거라 이렇게 봐야 되나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일단 감사원으로서는 이 건이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부분을 처음부터 간과를 한 것 같습니다. 네. 법률 검토를 하지 않은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감사를 진행하다가 이제 위원장에 관해서 표적 감사를 하다가 위원장에 관한 별다른 위법 사유가 나오지 않으니까 네. 직원들에 대한 또 시장 털기식 이런 감사 그리고 부위원장님들에 대한 그런 이제 감사를 진행하고 또 모든 권익의 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자사시 훑는 그리고 심지어 행정심판 사건까지 훑는 그런 감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 처음에는 이제 위원장 표적 감사를 했고 위원장 사퇴를 압박하는 것이 명백했는데 위원장이 물러나지 않고 통상은 감사 자료 요구만 해도 대부분 물러나잖아요. 그런데 위원장이 끝까지 물러나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직권남용죄 성립 가능성까지 높다 보니까 감사원이 제가 보기에는 좀 굉장히 당황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는 방향성을 잃고 이게 이제 전반적인 통상의 정기감사에서 하던 식의 그런 전반적인 감사를 하면서 하나라도 원지를 틀어서 나와라는 마치 기우제식 그런 감사를 진행을 했고 그 과정에서 우리 부위원장께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사표를 제출을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은 이미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직권남용죄 성립이 명백히 된다고 이렇게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해서 지금 감사를 하는 것은 별건 감사이고 사실상 이번에 좀 이제 언론에 보도된 직원의 경우에는 감사원이 권익위원장 개입을 불러하고 이런 압박 감사를 하는데 뜻대로 안 되니까 이 직원의 2년치 출장비를 감사원이 갑자기 덜추어낸 겁니다. 그리고 관련 자료를 탈탈 털어서 뭐 사실상 이래도 안 불래 뭐 이런 식으로 감사를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 직원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직원의 소명이나 해명도 듣지 않았고 증거 자료나 증빙 자료에 대한 아무런 검증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수나 착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아무런 조사도 되지 않았는데 이 사유로 만약에 2주간을 감사를 연장한다면 이거는 정말 불법적인 직권남용 감사이고 이 부분도 이정희 부위원장 사태 직권남용에 이어서 또 다른 불법을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병가나 휴가 때문에 조사를 충분히 못해서 연장한다 이런 논리도 말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직원분은 휴가 후에 복귀를 하시는 건가요? 지금 별건 감사이기 때문에 이 직원의 그러니까 통상의 정기 감사라면은 그 부분은 충분히 네.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가능한 일인데요. 위원장을 들다가 위원장한테 별다른 위법이 없으니까 직원에 대해서 갑자기 나 출장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하면서 출장비 문제를 들춰내면서 협박용으로 감사를 네. 하는 것 이 자체가 불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 거기에 대해서는 그 감사의 내용과 형식이 매우 불법적이고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에 응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다시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이게 국민권익위원회를 왜 이렇게 좀 타겟으로 했다? 왜 타겟을 국민권익위원회로 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궁금증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의도라고 보십니까? 일단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부패방지 국민권익위법에 따라서 신분이 보장이 되고 네. 또 임기가 정해져 있고 또 업무도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와 우리 부위원장님들의 경우에는 법에 정해진 그런 원칙을 법치주의 원칙에 맞춰서 충실히 이행을 하고 있었고요. 묵묵히 네.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갑자기 이 법을 위반하며 그 자리에서 물러나라 이런 네네. 사퇴 요구가 정권으로부터 제기가 됐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감사원 감사가 동시에 정권의 압박과 발맞춰서 감사원장도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기관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 형식으로 감사가 진행이 된 겁니다. 예. 근데 권익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이제 정무직으로 이제 임기가 정해져 있고 또 상임위원 6분이 또 임기가 정해져 있는 고위공직자입니다. 그래서 예. 다른 어떤 부처보다 고위공직자가 많은 그런 부처이고요. 네. 아마 여기에 다 물러나서 임기를 이제 지키지 않고 다 물러나게 하면은 뭐 정권에서 낙하산으로 임명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굉장히 많아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예. 자리네요, 결국. 자, 그러나 이 네. 권익위원장과 부위원장들의 임기는 법률에 정해진 거잖아요. 네. 그래서 법을 저희들은 지키는 거고요. 그 법을 지키지 말고 물러나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사실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만든 그 법률이고 이것은 국민들이 네. 명령하신 거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국민과의 약속 그리고 법치주의는 지켜져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독립된 위원회로서 뭐 정치 권력, 정부, 여당, 뭐 야당이 아니라 국민들이 존재의 이유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그런 자리 고위직이 많다 이런 설명도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제 감사원의 뒤에는 그러면 뭐 현 정부 혹은 윤석열 대통령이 있고 또 그 측근에 또 이 자리에 앉아야 될 사람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는 상임위 권익위의 상임위 정무위에서도 여당 의원이 이미 차기 위원장이 대통령과 국정 철학이 맞는 차기 위원장이 네. 정해져 있는데 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냐 물러나라는 식으로 말씀하셨고요. 또 언론 기사를 통해서도 이미 여기에 뭐 부위원장은 누구 이렇게 지금 현재 정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식의 그런 언론 보도도 기사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죽음과도 같은 공포다 이렇게 회견에서 언급하셨어요. 이제 일반 뭐 많은 국민들은 감사원의 감사 이런 것들을 경험할 기회가 없어서 또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얼마나 힘든 상황이길래 죽음 같은 공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대통령부터 시작한 또 여당 집권 여당의 뭐 그 원내대표 또 오늘은 수석 부대표 네.
또 뭐 하여튼 여당의 고위 관계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순차적으로 권익위원장 사퇴를 압박하고 또 여러 뭐 모욕적인 단어나 뭐 이런 걸 이용해서 네. 뭐 몰렴치하다, 후한무치하다, 알박기다 뭐 이런 식으로 정권 차원의 강한 사퇴 압박이 있는데 그 자체로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예. 굉장히 무서운 길 가다가도 뒤에 누가 와서 이렇게 해코지 않을까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네. 살뜰리는 그런 공포를 느끼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또 감사원이 그또 이제 보통 감사가 아니라 특별조사국에서 10명의 직원이 와서 예. 현재까지는 5주 동안 거의 저의 2년치의 모든 것을 탈탈 털었는데 네. 털다 보면 먼지가 뭐 나올 수도 있는데 어떤 게 나올지 또 네. 그걸 통한 그 중압감과 압박감 이런 게 내내 정말 죽음과 같은 공포와 또 네, 그 정신적인 알겠습니다. 긴장감, 스트레스로 거의 잠도 자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병원에 가서 계속 치료도 받으면서 예, 심리적 압박. 네네 이게 구안와서도 오더라고요. 이게 네. 그 안면 경련 예. 이런 경우에서 그리고 뭐 탈모도 진행되고 예. 그래서 거의 이런 평생에 이런 알겠습니다. 정도의 그런 공포 압박감을 느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 현재는 그냥 그만두면 간단한데 네.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인데 직원분들은 그런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하면서 견디는 거라 예. 네 그냥 알겠습니다. 지금도 뭐 손이 벌벌 떨리고 있는데요. 예. 권익위 직원분들은 위원장께 목소리도 지금 굉장히 안 좋잖아요. 네. 목도 뭐 그렇고 그렇지만 이 공포를 이겨내고 권익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알겠습니다. 반드시 지켜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었습니다.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2부 박앤장 토론사무소로 돌아옵니다.